급여 항목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로 본인이 40%만 부담하면 검사할 수 있었던 뇌와 뇌혈관 MRI의 본인 부담률이 80%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예상보다 촬영 건수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자 정부가 혜택을 축소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축소되자 문재인 케어 자체의 축소와 파열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뇌혈관 MRI 본인 부담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두 분의 토론 기조부터 좀 짧게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뇌와 뇌혈관 MRI 찍을 때 자기 부담금이 더 부담률이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케어의 어떤 후퇴다, 파열음의 시작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이제 강화였는데 그 재작년 취임하시고서 대통령께서 2017년 8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해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신 건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문재인 케어가 이제 시행이 됐죠. 그 다음 달부터. 그래서 약 31조에 달하는 것을 5년간 임기 내에 하겠다. 그래서 23년에는 OECD 국가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시행을 한 결과 지금 금년 4월까지 한 20개월을 해보니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번 정부가 그 실패, 정책의 오류를 인정을 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짚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대로의 지출이 일어나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특히 MRI나 노인 외래 지원 그리고 어린이 그 충치 질환 지원 같은 것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결국 감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우선 MRI부터 경미한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이것을 좀 현실화하는 것을 이번에 내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후속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번의 조치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구 위원장께서는 어떤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 건보 축소도 아니고 문재인 케어 파열음을 바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필요하고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모든 사실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시행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것을 정상화한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유기,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인데 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목표한 급여 확대보다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초음파 급여로 상복부, 하복부 급여를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3,290억 목표로 했는데 한 2,200억밖에 못했거든요. 또 무슨 선친성 신생아의 난청이나 선친성 대사 이상 같은 경우에도 목표 달성률이 한 8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문제를 삼아야지 과다하게 목표 달성해서 약간 조정한 이런 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문재인 케어 축소니 파열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침소봉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뇌혈관 MRI 이게 왜 문재인 케어 이후에 급증을 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전에도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이 발견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제 MRI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이용을 하게 됐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축소한 것도 어떻게 축소를 했냐면 보장률을 40%에서 80%로 아직 본인 부담률 40%를 80%로 높인 것은 그 이상이 확정되어서 옛날같이 다시 급여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MRI 찍도록 하는 그런 행태로 그런 신경학적 이상이 사전검사에서 발견되면 그거는 그대로 40%입니다. 근데 그런 정세가 아무것도 없이
의사의 객관적인 진찰이 없이 그냥 환자의 두통, 또 어지러움 이것만으로 급여하는 것은 이제 좀 본인 부담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 아까 이성근 위원장의 말씀으로는 이제 예측 후에 시행을 해봤고 시행해보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화하지 않으면 차라리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측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MRI를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은 많은 분들이 MRI를 부담스러워했던 분들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뭐 세상 일이 모두 저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특히나 환자들이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저 급여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도하게 이용된 측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사들이 좀 많이 찍도록 권유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 증명이 돼야만이 급여했는데 증명이 안 돼도 증상만 호소해도 급여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많이 한 측면도 있고 네. 또 환자들이 옛날에는 MRI 처음 나왔을 때 효도 CT, 효도 MRI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지러운데 또 두통이 계속 있는데 한번 찍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과다 이용한 측면이 있고 또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찍은 저 증가율보다는 일반 동네 병원이나 일반 의원에서 찍은 증가율이 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과도하게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환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나쁜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찍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뭐 정부 탓만 하기도 좀 무리인 것 같은 게 이 뇌혈관 MRI 또 검사하는 곳이 주로 동네 병 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다 진료, 과다 검사를 유도한 그 병원 의원 측의 잘못도 분명히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선 이상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예, 미래를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MRI에 대한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재정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70개 기금들이 있는데 물론 국민연금도 이제 뭐 고갈을 우려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고갈될 것이 건강보험 기금일 것이다. 적어도 그게 22년, 23년이 이르면은 바닥이 날 것이다라고 많이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MRI 같은 경우죠. 그동안 비싸서 못했는데 싸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면은 일단 급여로다가 되는데 MRI를 찍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급여 대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손보험이 있죠. 보면은 뜨죠. 대본에 실손보험 가입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입원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과잉 진료가 만들어졌고 사실 우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MRI뿐 아니고 이제 노인 진료비 개선이라든가 충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좀 지나고 2년차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당초 추계했던 것들이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정확히 짚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실무자들이니까 제대로 잘 본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되면은 과연 이게 바닥이 나겠다. 지금 20조 6천억이었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하고 나면은 20조 6천억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푹 줄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되면 고갈이 되고 22년 대통령이 약속한 22년이 되면 오히려 11조 정도의 누적 적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급히 이것을 수가를 올릴 건 올리고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인정을 잘했다는 거는 참 그것은 네네. 제대로 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문재인 케어가 이제 후퇴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지적되는 부분이 아마 이 노인 외래 진료비를 축소를 정부가 시사했다는 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인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금 1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1,500원, 그다음에 이제 2만 원까지는 10%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부담이요. 예. 그러니까 1,500원의 부담을 이렇게 정액제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시사했다는 건 좀 자기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시사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노인 의료 복지를 후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좀 실효 있게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결국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상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그 대상과 지원 방법을 검토해서 내놓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의 과잉 진료를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기 부담을 늘려준다면 과잉 진료 수요가 줄어들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죠.
지켜볼 만합니다. 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는 이 노인 외래 진료비 축소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예, 이것도 저 앞뒤를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니까 축소로 보이는데요. 네네. 문재인 케어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이렇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15,000 이하는 이제 1,500만 내면 되도록 낮춰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노인 인구가 14.9%, 한 15% 조금 못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쓰는 의료비가 40.3% 정도로 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이 노인들이 의료비가 많은 것은 실제 노인들이 많이 아프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오히려 돈 때문에 못 가시던 노인들을 제대로 이용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시험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남용이 되는 일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것도 축소라고 보기보다는 정상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노인들 보고 돈 더 내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수용을 제대로 하겠는가? 우리나라 같은 의료 상황 하에서 오히려 노인들이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외래에서 많이 치료를 봄으로써 중증 질환, 또 입원을 필요로 한 질환 이렇게 그 고액 치료비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인 부담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은 문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4718님이 80% 자기 부담이 크면 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원 안 가본 사람들은 돈만 내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090님은 의료도 부동산도 교육도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불안한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700님이 많이 양보해서 예상 못했다 치고 누가 책임지나요? 이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377님은 뇌 MRI 의료보험 혜택 축소 이건 막말로 의료보험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검사의 기본이 CT와 MRI인데 의부 재정이 힘들다고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비판적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0님이 또 이런 내용도 주셨어요. 국내 입국해서 형제 이름으로 치료 검진하는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네, 9090님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부가 MRI가 비싸서 못 찍고 있는 대기 수요를 예측도 못했다고요? 라고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940님이 건물의 폭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험 확대로 불필요한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2402님은 급여를 늘리는 근간은 그대로 두고 과도한 검사만 막도록 조정하는 것을 문재인 케어의 실패나 축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도 확대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5155님은 이번 정부는 신뢰성 있게 모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젠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 토론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그 노인 외래 진료비 축소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노인 진료비 쪽이요 당초 예상보다 그러니까 당초 추계해 놨었죠. 예. 원래 그 4조 5천을 책정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과다하게 50% 이상 초과 지출된 것 가운데 이제 노인 외래비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대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실 의료질의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지금 1,500원과 10% 그런 단계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좀 노인 좀 아프신 분들과 보면은 과다하게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을 수도 있지만 결코 또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이 지금 이미 한 1,800억 1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1,800억 정도가 이미 넘어갔던 거지요. 그 노인 진료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 문재인 임기 동안에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있는 곳간이 있습니다. 지금 20조 이상을 벌어놨었거든요. 지난 정부들이 쌓아놨던 거를 이번에 이제 허무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인데 앞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홍 교수님께서 지금 재정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좀 봤을 네. 때 정부가 좀 자기 부담금을 더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림에 지금 저희가 재정 추계액 관련해서 연간 환산 추정액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MRI 같은 경우가 이제 과다 이용이 되면서 이번에 뭐 정책적인 변화가 좀 생기는 건데 다른 부분에 다른 항목에서의 좀 어떤 자기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항목들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기 보면은 지금 크게 보면은 저기 좀 MRI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 외래 진료 개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 충치가 있습니다. 크게 네네. 이제 저게 과다 이용이 됐던 겁니다. 한 20개월을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당초에 100으로 잡았는데 이제 160, 170 그러니까요. 충치 같은 경우는 뭐 200이 넘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항목들은 지금 저기 못 미치고 있는데 예, 초음파는 뭐 지금 70% 정도 전후로 지금. 그런데 저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저 세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예. 특히 MRI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저거를 지금 현실화한 것이고요. 지금 물론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게 누군가 복지를 받는다면 누군가는 그거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재정을 해야 되죠. 세금을 그래서 내야 되죠. 결국은 이제 세금이죠. 건강보험료는 세금인데 일종의 그 직장 가입자는 지금 평균 11만 6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매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는 매월 9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부담하는 사람은 매우 많이 부담합니다. 제가 여기 예를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지역 가입자들의 지금 그 부담인데요. 네.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이제 은퇴 설계자들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공시지가가 5억 원대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이게 그 사례를 해놓은 걸 보니까 연간 소득 3천만 원의 은퇴자가 공시지가 5억의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건보료를 얼마나 내는가? 매월 이번에 3.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11,000원이 매월 더 추가돼요. 그래서 매월 3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이요? 이번에 매월 여기에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늘었습니다. 10.25% 그러니까 건보료의 10.25%를 또 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35,900원을 여기다 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퇴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만 4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데 결국은 연간 소득의 15%를 건보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뭐 조세공과금을 내야겠지만 네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목소리도 굉장히 큰 거죠. 네네. 너무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과연 이 의료 복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 당연히 좋으나 과연 이 누구의 돈인가?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교수님께서 전혀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일부 특정 계층에서 늘어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 수입이 없어도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사람, 재산이 많은 분들도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적정하게 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세계적으로 너무 낮아서 문제인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체 의료비도 GDP의 2% 정도가 우리가 적습니다. 지금 1,870조가 넘으니까 2%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의료로 지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과도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요. 예. 두 번째로 건강보험의 적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누적 흑자가 20조 원에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단기로 받아갖고 바로 당해 지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흑자든 적자든 만들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20조 원 흑자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안 해주니까 자기 본인 부담금을 그걸 다 충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조 원 정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해마다 이전 정부 10년 동안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인상은 3.2%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재정 적자가 뭐 어떻다든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는 예측보다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충치 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부 항목이 뭐냐 하면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치료. 이게 뭐냐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 치매혈구 전색 부분을 떼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충치 치료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것은 과잉으로 늘어나도 오히려 전체 의료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노인 의료비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에 외래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자주 받으면 예를 들면 저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절이나 이런 걸 치료를 자주 받으면 수술이나 또 입원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예측보다 늘어났다고 해서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 차차 그 여러 가지 시행 과정 속에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 저는 아마 현재의 정부 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빨리 더 확대해가지고 교수님은 뭐 일부 대상자가 매월 한 3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것이 저 전체 평균은 아니고 좀 많이 내는 분이 그런 경우고요. 케이스를 설명해 주신 거죠. 예, 그보다 더 큰 것은 보장률이 굉장히 낮은 예를 들면 민간보험료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 가구당 24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 연간 38조 원에 이르는 민간보험료 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표인데 그런 목표에 비해서 본다면 지금 보장률 확대 증가 확대가 좀 느리는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건보 제정 예. 제가 좀 그 네.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아, 예. 제가 지금 그 지난 정부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20조 이상을 모아놨죠. 그 건보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그동안 계속 쌓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속 가능하겠나? 일부 계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는 조세 형평성이 세금 내는 사람은 많이 냅니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 네네. 나머지가 부담하고요. 특히 많이 내는 계층 10%가 90%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외국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은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찾아갈 것을 다 찾아가는 제도인데 우리는 아예 세금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많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지표를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를 하겠다 이럴 때에는 여기에 국민의 부담률이라든가 1인당 GDP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노인 부양률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회 경제적인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만 놓고 우리나라가 뭐 형편없다 천만에요. 우리나라의 그 중증 암 환자들 이런 그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요 지금 81.2%입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오히려 그 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동네 병원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48%에 머무르니까 그러나 비급여가 자꾸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자꾸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다. 아직도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허희영 교수와 또 이상구 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